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이런 가격에 만날 수 없다.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더산삼 한 박스. 힘든 직장 생활하는 남편과 자녀들의 피로회복을 위해서 더산삼 한 박스.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두 박스를 한 박스의 가격으로 절찬 판매 중입니다. 더산삼. 삼계탕도 필요 없다. 개고기도 필요 없다.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산삼만의 독보적 효과. 일단 잡숴보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오늘 또 초복이네, 그죠? 저도 몰랐는데 구독자님들께서 이야기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초복. 다들 맛있는 거 닭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소고기 드세요. 소고기.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그런 거야. 초복, 중복, 말복, 무슨 잔치하면 음식 많이 하고 하는 거 다 있잖아. 못 먹고 살 때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 때 쓰던 거야. 그러니까 형님들 고기 못 먹는 집 없잖아. 그러니까 닭 그만 사 먹고 소고기 드세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자, 오늘 홈플러스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형님들 홈플러스 폐업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해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세뇌라고 합니다. 세뇌. 오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세뇌. 자, 지금 이제 홈플러스예요, 형님들. 자, 홈플러스의 폐업은 이거는 예견된 수순이었어요. 제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했죠. 작용과 반작용. 즉, 내가 이 손으로 왼손을 밀려고 하면은 왼손은 안 밀려나려고 버틴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작용과 버티는 힘에 반작용이 서로 부딪혀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노조가 힘이 세지면은요, 회사는 대안을 찾습니다. 대안을 찾게 되고 그 대안으로 반작용 현상이 생기게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회사의 정년을 연장해달라. 그 다음에 고용의 유연성은 안 된다. 그죠? 그러면은 한 번 취직하면은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잖아. 정년 전까지는. 자기네들은 자, 월급 올려달라, 뭐 해달라, 임금 올려달라, 복지해달라, 온갖 것 다 해달라잖아. 그지? 그래서 취직하니까 이제는 나 마음대로 못 잘라. 소송하고. 그러면은 홈플러스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나지 않죠. 지들이 거기 차고 앉아 있으니까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동안의 사회 문제가 이제 골물 대로 골문 거예요. 이제 이 골문 게 터지는 건데, 지금 홈플러스 문제를 자꾸 좌파 성향의 세무회계사는 이런 진짜 족밥 찌끄레기 같은 대화도 안 하는 구독자 5,000명도 안 되는 새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막 유튜브에다가 이거는 사모펀드의 잘못이다라고 막 짓거리고 있다고. 이게 왜 사모펀드의 잘못이야? 아니, 회계사 새끼들 똑같잖아. 니들도 절세 시켜준다며. 절세 시켜준다고 막상 가서 해보면은 지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절세가 아니고 동네에 있는 세무회계사들도 다 하는 그런 그따위 절세해주면서 뭔 니들이 뭐 엄청나게 절세해줄 것 같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방법이 없잖아. 그럼 너네들도 사기꾼이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게 왜 사모펀드 MBK 문제입니까? 사모펀드는 뭐죠? 회사를 사서 이익을 남겨서, 쉽게 말해서 내가 망가진 집을 사서 보수공사를 해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게 부동산업자들의 일이에요. 그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야. 다 쓰러져가는 회사, 망해가는 회사를 사서 구조조정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한다? 매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펀드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자, 사모펀드를 이번에 샀어, MBK가. 그러면은 이 회사를 잘 다듬어서 재무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팔아야지 지들도 이익이잖아. 근데 어떻게 했죠? 폐업시켜버렸어. 부도 처리해버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고쳐서 못 판다는 거야. 살 사람이 없어. 왜? 노란봉투법 때문에. 홈플러스 직원들이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하청까지. 그럼 홈플러스가 왜 하청까지 책임지고 다 봐줘야 되는? 홈플러스 직원들만 봐주면 되지. 그러니까 회사를 살려서 팔려고 하니까 노조원들 때문에 회사가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모펀드는 뭘 생각하죠? 어느 게 더 이익인가? 자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야, 그냥 홈플러스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매각하면은 뭐 거의 조금 수익이 남겠다. 차라리 그걸로 가자 하고 방향을 틀어버린 거야. 왜 방향을 틀었냐? 노조 새끼들 때문에. 이익이 없으면은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지. 아니, 왜 사업주들이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왜 우리가 쟤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이게 사업주들의 생각이야. 내가 이익이 남아야지 쟤네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지. 내가 손해나는데 쟤네들한테 월급을 왜 줘? 그렇다고 지들이 회사 어렵다고 십시일반 걷어서 회사 손해를 메꿔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회사 입장이야. 회사는 나도 못 보는데 우리가 왜 쟤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그냥 회사 문 닫으면 되지. 그러면 니들이 뭔데? 니들이 어쩔 건데? 회사 문 닫는데. 떼쓰고 악 쓰면은 해결이 돼? 사법적 영역 안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수순대로 진행하고 있는. 니들 노조법 가지고 개값 쳤는데 우리도 상법 가지고 폐업했어. 끝. 뭐 어쩌라고. 이게 현재 MBK의 생각이에요. 니들이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없으면서 회사가 망하는데 니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회사가 망해가는 이 순간에도 월급 내놔라 했잖아. 노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조차 없는데 이걸 왜 해줘야지? 왜 해줘야 되는 거지? 회사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노조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런 사람들을 MBK가 왜 살려줘야 되지? 살려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망한 거야. 얘네들은 설마 홈플러스를 직장 폐쇄를 할까? 부도 처리를 할까? 설마 했지. 했어. 그렇지. 이 노란봉투법은 형님들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 노란봉투법이 우리 민주당 돌대가리 국회의원 새끼들이, 그리고 노조 돌대가리 새끼들이 노란봉투법 이거 유럽적이나 맞아요. 그쪽에서 가져온 거 맞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었을 때 이 법이 효과를 내는 거예요. 아니 자기 회사 직원이 도둑질을 했는데도 마음대로 해고를 못해. 회사 이미지가 날아가는데. 이거 웃긴 나라라니까 이 나라가. 자 봐봐. 자 우리 4050 좌빨 지휘자들 형님들. 자 형님들이 팀장이야. 그지? 아니 형님들이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 사장이야. 근데 알바생이 예쁜 청년이 하나 들어왔어. 근데 우리 일찍 형님들 마누라가 그 알바생이 마음에 들어서 합의하에 그 알바생하고 성관계를 했어. 들켰어. 근데 그 알바생을 해고를 했어. 법원에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다시 그 알바생이 출근하러 왔어. 일하러 왔어. 그게 너가 회사 다닐 때 만들어놨던 노동법이야. 합의된 성관계이기 때문에 그 성관계로 인해서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직장 생활과 사생활은 별개라는 거야. 그게 너가 만드는 노동법이야. 네가 팀장이고 너가 마누라가 너가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혹은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우연히 회사 직원하고 네 밑에 일하는 팀원이 네 마누라하고 바람이 났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단 말이야. 어떻게 얼굴을 보고 회사를 다녀? 그래서 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고해달라 하고 올렸지. 근데 회사에서는 해고를 못해. 왜? 노동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럼 니는 네 마누라 위에 올라탄 그 새끼 얼굴 맨날 보면서 출근해야 되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의 노동법이라고. 병신 새끼들아. 그 억울하면 니도 너가 직장 상사 네 직장 상사 와이프 꼬셔서 올라타든가. 이게 노동법이에요. 형님. 이 노동법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노란복통법은 그냥 악법이에요. 악법. 이거는 그냥 악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노동법이 봐봐요 형님들. 처음에는 대한민국 노동법이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 노동법을 완전 걸레로 만들어.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누더기로 만들어. 누더기로. 지들도 노동법이 뭔지 몰라. 어디에 상충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들도 이게 맞나 안 맞나 그걸 모른다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됐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 막 갖다 붙일 거지. 결국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더기가 되는 거야. 결국은 그럼 노동법을 만들어서 피해를 보는 게, 자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은 회사가 곤란해지고 회사에게 뭔가 재갈을 물리는 듯한 그런 걸 상상하고 예상했겠지. 근데 현실은 뭐다? 현실은 지들이 피해보는 거야. 이게 지금 형님들 이거 되게 심각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형님들 앞전에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ADR 상장을 합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왜 했는지 이거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형님들 한번 지식 수준을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ADR 상장을 했는데 왜 했을까요? 자, ADR 상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SK 하이닉스는 코스피 주식이기 때문에 나스닥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쉽게 말해서 딱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자 이게 하이닉스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 주식이야 이러면서 일종의 채권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ADR에서 한국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ADR 상장을 하면. 자 그러면은 실제 주식은 사지 않았지만 주식을 산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딱지를 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쉽게 말해서 딱지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외국인들이 이 회사 괜찮다 하고 재평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저평가되어 있지만은 해외에서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 주식 같은 경우 만약에 ADR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게. 외국인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그죠? 근데 사람들이 하이닉스는 그냥 반도체 업체란 말이야. 마이크론 같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마이크론은 또 다른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SK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찍어내는 곳이. 그죠?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게 된 이유는 기업 가치를 재평가 받고 싶은 것보다 하이닉스는 자금 확보예요. 투자금 확보. 그래서 하이닉스는 약 265억 달러 투자금을 모은 거예요.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이 돈을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ADR 상장을 했을까? 하이닉스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반증이 되겠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 일부러 이게 악재라고 싶어서 그러는. 결국 하이닉스 내부에 자금 문제가 생겼다. 그게 왜 자금 문제가 생기느냐? 무리한 확장. 자체적인 SK 하이닉스 자체의 무리한 투자, 무리한 확장.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면은 한 500만 원 투자하고 한 500만 원은 직원들에게 써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자기 수익에 비해서 더 많은 이미 부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덮다 보니까 시계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떨크덕 야 이거 오래 못 가겠는데 그래서 무리해서 ADR 상장을 했다. 자, ADR 상장을 하면은 단점이 있어요. 하이닉스는 우리나라에서 고평가 받는 주식이지 해외에서 평가 받는 주식이 아닙니다. 왜? 하이닉스는 삼성 반도체의 두세 단계 아래의 포지션에 있다라고 외국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 반도체를 비슷하게 놓고 보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IT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메모리 질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저가 제품에는 하이닉스 메모리를 쓰고 고가 제품에는 전부 삼성 메모리가 들어가요. 이미 급은 나눠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분석을 안 하잖아. 투자 방식 자체가 틀려요. 자, 어쨌든 하이닉스는 자금이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확보된 자금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자금이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렇게 큰 뭉칫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회사가 자금으로 원활하고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삼성은 왜 ADR 상장을 안 할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삼성은 ADR 상장을 안 해요. 왜 삼성이 ADR 상장을 하지 않느냐? 굳이 돈도 많은데 굳이 사실 ADR 상장을 하면은 글로벌해서 좋긴 좋은데 이게 리스크도 따른단 말이야. 자, ADR 상장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SK 하이닉스는 직원에 관련 즉 노동자, 종사자 쉽게 말해서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회사 입장까지 모든 게 공시가 돼야 돼. 미국은 주식 공시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촘촘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공시를 다 해야 돼. 한마디로 존나 복잡해요. 이거 공시 잘못했다가는 과징금 엄청 두드러 맞거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리스크가 큰 ADR 상장을 왜 하이닉스가 이렇게 서둘러서 했을까? 근데 삼성은 안 하잖아. 삼성은 왜 안 했을까? 하이닉스는 돈이 필요했고 삼성은 굳이 그 돈 들여서 굳이 저런 리스크를 안고 왜 ADR에 상장을 해야 돼? 만약에 삼성이 ADR에 상장을 한다? 아마 못해도 하이닉스보다 두세 배는 돈 더 받을걸? 투자. 그렇지만 삼성은 안 한다. 왜? 굳이 복잡하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회사 이미지만 나빠져 잘못했다가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삼성은 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대해서 삼성도 ADR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에 화들짝 놀라면서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기사다. ADR 안 한다고. 이게 삼성의 입장이에요. 자, 그럼 형님들 보세요. ADR 상장을 단순히 또 돈으로만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게 있어요. 즉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는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중복 상장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통해서 하이닉스의 이미지를 알리고 하이닉스의 주가를 재평가받고 나스닥에서 나의 포지션은 어떻는지 오히려 코스닥과 나스닥의 시장 지배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이 자본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일종의 간보기일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자 글로벌 확장이냐 아니면은 코스피 탈출이냐 이렇게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 간보기 들어간 걸 수도 있다. 코스피 탈출. 최태원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ADR 상장을 하는 기업들은 ADR에 그런 쉽게 말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해놓고 ADR을 통해서 상장을 하고 회사 분위기를 봅니다. 코스피보다 더 더 좋은 평가를 받고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굳이 코스피를 고집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하면 기업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물론 그 복잡한 과정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번 털고 갈 수 있잖아. 회사로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 회사라는 게 1, 2년 장사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 몇십 년 자식들 대대로 물려줘야 될 기업인데 뭔가 안전한 회사를 물려주고 싶겠죠. 상속세, 정여세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장 경제가 필요하겠죠. 대기업 입장에. 근데 이재용이가 ADR 상장을 했다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글로벌 확장이다. 그런데 최태원이가 ADR 상장을 했다길래 순간 빡 뜨는 생각이, 최태원이 글로벌 확장을 한다고? 이거 코스피 탈출을 위한 간복인가? 찍먹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 대기업은 무조건 회사를 스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노조의 착각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노조 형님들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형님들은 대기업이니까 야 지들이 회사 망하는데, 대기업이 망하는데 쟤들은 절대 이거 못해 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요. 한국 법인이 갑자기 미국 법인으로 바뀌어버린다. SK하이닉스가 갑자기 한국 회사에서 미국 회사로 바뀐다. 한국 회사 폐업하고 미국 회사로 재승인하는 거예요. 형님들 다 잘리는 거야. 그러면 일은 누가 해? 일은 미국에서 하고 있겠지. 지사에서. 그 지사가 본사가 되고 한국의 본사가 이제, 그렇지, 한국 지사가 되는. 이게 최태원이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기업이라고 너무 믿지 마라. 요즘 시대가 옛날하고 다르다. SK하이닉스가 언제 미국 법인으로 변할지 모른다. 그만큼 국제 경제는 급격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